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지구 외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구의 모형이 혹은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변했길래 기후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차 운동인데, 우리 이렇게 세차 운동, 그 다음에 20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앞서서 일단 기본을 다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을 다지기 위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구라고 하는 애가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궤도가 존재하는데, 현재 궤도는 타원형의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에 가깝죠. 그래서 이 공전 궤도의 모양을 보고 우리는 20률이 크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20률을 정리를 해보면 20률, 자, 20률이라고 하는 애는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률이 0인 값과 그 다음에 1인 값이 있는데, 0인 값은 완벽한 원일 때를 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일 때를 이제 완벽하게 찌그러진 럭비공처럼 완전히 찌그러진 타원형일 때를 1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0에서부터 1로 가면 갈수록 그 공전 궤도는 점점 찌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태양이 있었을 때 이제 타원의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타원의 궤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건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 있어요. 공전 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가까운 지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일점과 원일점이 각각 어느 지점을 위치 지정을 하는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일단 근일점, 원일점은 부피가 크니까 자,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고도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지구 외적인 요인을 모두 다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구를 한번 쓱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구가 현재 23.5도 정도의 자전축 기울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궤도를 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전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여기만큼 23.5도가 기울어진 자전축을 볼 수가 있고, 이 자전축으로부터 수직한 그 부분이 이제 적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적도. 자, 그러면 얘가 이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태양 궤도로 빙글빙글 돌 거예요. 태양 주변을 빙글빙글 돌 건데, 자, 이제 태양이 이쯤 있을 때에는 태양빛이 여기에서 비치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빙글하고 반대편의 공전 궤도로 가게 되면 태양이 이쪽에서 비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지구를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태양빛이 비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북반구와 남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이 돼요. 여름. 그 다음에 이제 남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중고도가 얘는 높고 얘는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인데, 그것을 표현하면, 자,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비춰지는 태양의 입사량은 수직하게 비춰지게 돼요. 모든 곳에서 이제 일자의 형태로 비춰지게 되는데, 이것을 맞이하는 지구의 관측자들은 지표면을 통해서 이제 이 태양빛을 받게 되는 거죠. 지표면을 통해서 태양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자, 얘 같은 경우 위쪽에 북반구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거의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이 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각도가 높아요. 이게 바로 남중고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이 각도가, 여기 각도 아닙니다. 여기 각도. 자, 여기 각도가 이제 훨씬 더 작아요. 위쪽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더 작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작을수록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얘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전축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지표면을 그리고 남중고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자전축이 있으면 태양으로부터 자전축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방향이면 여름철이고, 그 다음에
엉덩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방향이면 겨울철이에요. 자, 여기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자전축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철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남반구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엉덩이를 빼고 있는 방향으로 자전축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정고도가 낮고 남중고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얘가 이제 공전궤도를 통해서 쭉 돌다가 태양의 저 반대편에 갔어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요 방향으로 태양빛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도 북반구, 그 다음에 여긴 남반구가 될 텐데 얘네들이 각각 받는 태양 에너지량이 이렇게 입사량이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남중고도가 낮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름철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자, 6개월이 지났으니까 여름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겨울철, 북반구는 겨울철이 될 거고 이제 남반구는 겨울철이었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여름철이 될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전축이 머리를 숙이고 있느냐 엉덩이를 빼고 있느냐를 따라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맞춰줘도 돼요. 지금 자전축이 지금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철, 그 다음에 자전축이 태양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반구가 여름철일 때에는 원일점에 가 있어요. 원일점에 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철일 때는 근일점에 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얘가 조금 바뀌게 된다면 뭐 20률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자전축의 방향도 바뀌고 그랬을 때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현재에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각각 북반구가 근일점 그 다음에 원일점의 위치에 존재한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딱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적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중에서 첫 번째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차 운동은 뭐냐면 자전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어떤 주기, 자신의 주기를 가지고 한 바퀴씩 도는 것을 우리는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주기가 26,000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전축이 있고 얘가 팽이처럼 빼급하고 한 바퀴를 도는데 26,000년이 걸리는 것이고 이 회전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많이 헷갈리면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면 지구의 공전 방향의 반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그림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딱 주어줬을 때 그림의 공전 방향을 표시를 해주죠. 문제에서는. 자, 이 방향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이것을 보고 아, 세차 운동은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하고 움직이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차 운동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한 바퀴를 돌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13,000년 절반의 주기일 때는 이 지금의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전축이 회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도 봤을 때 위쪽이 현재이고 근데 아래쪽이 이제 13,000년 후죠. 현재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제 얘가 회전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13,000년 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기울어져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게 회전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차 운동에 따라서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먼저는 현재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는 자, 북반구에서 근일점 가장 가까운 지점이죠. 가까운 지점에서는 겨울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이제 북반구에서는 근일점에 위치한다. 자, 그 다음에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는 여름철입니다. 그래서 가깝다고 해서 이렇게 근일점 태양과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여름, 그 다음에 먼 거리인 원일점이라고 해서 겨울, 이게 아니라 이제 거리와는 다르게 남중 고도를 기준으로 해서 겨울철과 여름철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근일점이 겨울,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 여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죠. 자, 겨울과 여름이었어요. 그런데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완전히 반대로 간다면 무슨 효과가 나타났냐면 계절이 반대가 돼요.
계절이 반대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자전축이 멀리 도망가 있으면 겨울이고 그 다음에 가까이 햇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자전축이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된다면 같은 위치에서 자전축이 여름이었던 이 원일점일 때에는 자전축이 멀리 머리를 숙이고 있고 도망가서 숙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는 태양 쪽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어서 계절이 완전히 반대가 될 것이다. 정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일점 현재는 겨울이었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었을 때는 여름.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는 여름이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면 겨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절이 반대가 된다는 게 일단은 첫 번째의 포인트, 세차 운동의 첫 번째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절은 반대되는 건 북반구나 남반구나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교차를 따져줘야 되는데 이 연교차를 어떻게 따져주느냐. 일단 근일점 이때 현재는 겨울이었습니다. 추운데 그나마 태양에 조금 더 가까우니까 덜 추운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원일점이요. 이때는 여름이래요. 북반구가. 원래는 더운데 여름철이라 더운데 그나마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조금은 시원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자전축이 바뀜으로써 멀리 있는 원일점인 상태에 겨울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원래 추운 겨울인데 원일점이기 때문에 더 추워진다. 기온의 차이가 훨씬 더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원래는 더운데 근일점에 가기 때문에 더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은 더 더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철은 더 추워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가 나게 됨으로써 연교차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남반구는 여러분들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원일점이 겨울이고 그 다음에 근일점이 여름이었어요. 이제 더운데 더 덥고 겨울인데 추운데 더 추운 상황. 그러다가 이제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계절이 반대가 되고 이제 여름철인데 조금 멀어지니까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겨울철인데 조금 가까워지니까 좀 따뜻해져서 이 연교차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반구는 줄어들게 되고 북반구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선 당연히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의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교차를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지구 외적 요인에서 세 가지 요인들 중에 이제 연교차를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연교차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세차 운동에서는 완전히 반대가 됐을 때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북반구에서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절이 반대가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심률의 변화. 자, 이심률은 공전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0일 때 정확한 원에 가깝고 그 다음에 1일 때 타원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심률이 변화를 할 건데 현재는 약간 찌그러진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원으로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원으로 되었을 때 이제 근일점과 원일점이 각각 거리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이제 두 개의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뭐 1AU 정도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일 때 지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자, 먼저는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근일점일 때는 겨울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일점일 때는 북반구가 여름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완벽한 원의 이심률이 줄어든 상태, 0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무슨 상태가 되냐면 근일점은 좀 멀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일점은 조금 더 태양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여름철이었던 북반구는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온이 증가하겠죠. 더 더워진다. 자, 근일점일 때 겨울이었던 북반구는요. 근일점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자, 겨울철의 기온이 조금 더 감소하겠죠. 더 추워져요. 그러면 여름철과 겨울철의 기온의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연교차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심률이 조금 더 찌그러져서 이 원일점이 더 멀리, 그 다음에 근일점은 더 가까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심률이
지금 줄어들어서 0에 가까워졌을 때는 북반구는 이렇게 연교차가 증가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남반구는 감소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남반구가 겨울철이고 근일점일 때 여름철이었는데 이제 이 여름철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에 기온이 줄어들게 되고 겨울철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기온이 증가하게 되어서 두 개의 연교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에서 세차 운동 얘기했는데 세차 운동의 핵심 두 가지였어요. 우리 20률이 아니죠. 자, 계절이 반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20률이 줄어들었을 때의 상황은 이제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우리 북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는 조건들을 기억을 하라고 했고 지금까지 두 가지를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 외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지금 23.5도인데 이제 21.5도에서 24.5도까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지금 이제 커지는 상황으로 여기 원래 그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 자전축이 커지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지면 지금은 23.5도인데 24.5도로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표면이 더 눕게 돼요. 얘는 더 눕게 되는 현상.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왔을 때 그 각도는 여기 빨간색의 각도보다 남중고도가 더 줄어들고 여름철 같은 위쪽에 있는 북반구 같은 경우는 원래의 각도보다 훨씬 더 직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여름철이 더 기온이 남중고도가 커져서 기온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 겨울철에 남반구 같은 경우는 더 겨울철에 기온이 줄어들 것이다. 남중고도가 줄어들어서 자, 여기 반대편도 마찬가지 더 누워요. 더 눕고 지표면이 더 눕기 때문에 남반구의 여름철도 마찬가지로 더 직각. 그 다음에 겨울철 북반구의 겨울철은 거의 뭐 누워가지고 각도가 없을 정도. 그래서 기온이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남반구도 기온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 기울기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각각의 기온의 차이들이 남중고도의 차이들이 더 확연히 벌어질 수가 있어서 연교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서 우리 세차 운동이라던가 20률의 변화 이 두 가지의 조건에서는 남반구와 북반구가 각각 다르게 연교차의 양상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조건에서는 남반구든 북반구든 상관없이 이제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연교차가 커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의 반대로 딱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남중고도의 차이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연교차가 줄어드는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전축이 줄어들었을 때. 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하게 될 건데 만약에 기울기가 커질 때에는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이 없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연교차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가 작아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상관없이 둘 다 연교차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다 정리를 한 거죠. 연교차가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북반구를 기준, 연교차가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세차 운동에 의해서 완전히 자전축이 반대가 되었을 때 북반구 연교차 증가, 그 다음에 20률이 감소했을 때 북반구 연교차 증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자전축이 커졌을 때 북반구 연교차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